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 제2장 일제히 수탈 정책과 한국인의 삶 2절 수탈과 개발의 식민지 경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옆에 1920년대와 30년대 초의 경제 수탈 이렇게 메모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입니다. 산미 증식계획입니다. 쌀을 생산하는 것을 증식시켜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920년에 시작해서 34년에 마무리가 되는 정책인데, 배경을 보시면 그 당시 일본이 산업화로 쌀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을 부족한 쌀을 한국의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정책이 바로 산미 증식계획입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증산을 위해서 일본산 벼를 품종을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 요걸 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수리조합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수리시설 확충, 수리시설에는 저수지라든가 보와 같은 그런 시설이 있겠죠. 그리고 화학 비료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잡곡을 생산하는 밭을 벼를 생산하는 논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정책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쌀 생산량이 늘었느냐? 근데 늘긴 늘었는데 계획했던 만큼은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으로의 쌀 가져가는 것은 예정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인이 1인당 쌀을 소비하는 그 소비량은 줄어들게 되는, 오히려 삶의 여건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산미 증식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민들은 수리조합비도 내야 되고 비료값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주들이 또 소작료를 올리게 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산미 증식 계획을 봤고요. 1920년대 두 번째 정책, 회사령 폐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회사령이 설치가 된 것 1910년대 정책이었죠. 자,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던 그런 정책이었는데, 요게 폐지가 돼요. 그러면 이건 한국인 기업가들에게 좋은 정책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고제로 전환이 됐는데, 회사령을 폐지한 것은 한국인 기업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일본 자본이 한국 투자를 크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회사령이 좀 절차적으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일본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회사령 폐지가 되겠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일본 기업들을 위해서 관세까지 폐지를 합니다.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가 되면서 일본 상품들은 더욱더 결과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관세가 안 붙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설립했던 회사 사정은 더욱더 악화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 이 회사령 폐지와 관세 폐지는 훗날 여러분들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물산 장려 운동에서 또 다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서 식민지 공업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20년대 후반으로 좀 가는데, 자, 일제가 한국, 만주, 일본을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으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자, 이것은 1929년 대공황이 터졌잖아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어려워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블록 경제를 통해서 이거를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일본 독점 자본이 한국에 대거 진출하게 되고요. 특히 지하 자원과 수력 자원이 풍부한 댐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산악지대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우리나라 북부 지방이죠. 평야가 많은 남부 지방에 비해서 북부 지방이 공장을 짓기 유리한 겁니다. 발전소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북부 지역에 공업화가 진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 일본의 방직공업 원료, 그러니까 옷감을 만드는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은 한반도 남부 지역은 기후가 좀 따뜻하잖아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거기에 적합한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 지역에는 추위에 좀 강한 동물인 양을 사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든가 면화는 모두 다 방직공업 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합니다. 남쪽에는 면화를 생산하고 북쪽에는 양을 키운다. 자, 이것도 역시 일본의 편의에 맞춘 정책이 되겠죠. 자, 이러한 식민지 개발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한국 경제가 일본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현상,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 저임금이라든가 가혹한 노동 조건, 자,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토가 심각한 환경 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단으로 넘어가고요. 자, 농촌진흥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농지령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대공황 이후에 농민 생활이 더욱더 악화가 되고요. 소작쟁이는 더욱더 심해져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제가 농촌 사회에 이 농민들이 불만이 워낙 크니까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1932년부터 실시한 정책이 농촌진흥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농민들이 근검 절약해가지고 농가 경제가 개선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식민지 수탈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이 가난, 이 한국 농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가난이 농민들의 게으름이라든가 무식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민들이 가난을 겪는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신력을 강요하는 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당연히 이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농촌진흥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선농지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이고요. 자, 계약, 지주와 소작농이 계약을 할 때 이때 소작 기간을 정확하게 정할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계약 기간도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현대적인 개념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게다가 지주가 소작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간 중에 박탈할 수 없도록 한 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80%에 가까운 고율의 소작료라든가, 그리고 토지세는 원래 지주가 내야 되잖아요. 이걸 소작농에게 떠넘기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은 그런 부족한 법령이 바로 조선농지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좀 짚어보면요. 자,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산미 증식계획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회사령 폐지, 자, 그리고 관세 폐지,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공업화 정책, 자, 그리고 남면 북양 정책, 자,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점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농촌진흥운동과 그리고 조선농지령,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까지의 일제 경제 수탈을 살펴보았습니다. 요거 마무리하기 전에 그림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도표와 자료들입니다. 자, 한국 내 한국인 회사와 일본인 회사의 자본금, 일본인들은 지금 우상향 그래프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한국인 회사의 자본율은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20년대 초부터 20년대 후반까지 여전히 지금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대기업인 노구치 재벌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흥남에 세운 조선 질소 비료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 북부 지역을 공업화하는 정책을 쓰기도 했다. 자, 그리고 한반도 우리 한국을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대기업들은 일본에서는 물을 사용할 경우 대기업들이 주변 마을에 배상금을 내야 되는 그런 여건이었던 반면에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 대기업들이 마음껏 수탈을 해갔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 당시 만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자료까지 살펴봤고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